경제 고통이 최악이다. 아들, 딸,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펑펑 운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대 이하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25.1이에요. 당연히 역대 최고죠. 역대 최고. 전 연령층 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 이하가. 20대 이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을 이제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제 갓 말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뭐 29세까지니까 그죠? 그리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25.1이라는 것은요. 10대 20대 청년들은요. 지금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를.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체감 물가 상승률이 5.2%인데다가 체감 실업률 15세에서 29세는요 19.9%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산출이 되는데 이게 25.1이에요. 이게 어느 세대하고 비교해도 어마어마합니다. 30대는 14.4%죠. 14.4. 그리고 40대는 12.5예요. 50대는 13.1이고요. 60대에서 69세 여기도 16.1.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 산업화 세대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는 올라서 난리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못해서 난리지. 그러니 경제 고통 지수가 이렇게까지 커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나라가 이게 청년들을 얼마나 구해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왜냐고요? 윤석열 정부는 하고 싶어요. 규제도 혁파하고 제도도 바꿔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지금 뭐 법으로 완전히 꽁꽁 묶고 난 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의석을 169석 그야말로 공룡 야당이 돼 있는 상태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만히 있다. 뭐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엄청나다는 거 그냥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물가에서는요. 물가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심각합니다. 음식이나 숙박은 21.6%를 이게 느끼고 있고요. 교통은 12%를 느끼고 있고요. 식료품은 8.5%를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이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펑펑 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체감 실업률이 19.9%니 이게 뭐 장난 아니잖아요. 30대만 하더라도 보세요. 9.5%예요. 9.5%. 40대 7.9%고요. 50대 8.1%. 60대 11.3%예요. 그러니 체감 실업률도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최악을 지금 안기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결국은 취업난과 생활고가 동시에 겹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청년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체감 물가 상승률이나 체감 실업률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체감 고통 지수가 이렇게 크다는 게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입니다. 청년층 부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 보세요. 부채 증가율은 전 연령대가 24.0%가 늘어났다면 청년층은요. 부채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8.3%가 늘어났습니다. 참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전 연령대가 24%가 늘어났다는 것도 심각해요. 심각한데 청년들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리금 상한액 증가율도 보세요. 전 연령대가 23.5%인데 청년층 34.9%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뺏어버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얼마나 버텨낼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청년들을 구박했는지 얼마나 청년들을 이게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딱 나오잖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틀리지 않습니다. 34.9%라는 건 어쨌다 집어보면요. 전 연령대 대비해서 1.5배 수준이잖아요. 부채 증가율은 2배 수준입니다. 2배 수준. 2배 수준이 넘죠. 이러니 말입니다. 빨리 규제 역할을 하고 노동시장을 개혁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요. 반대예요. 민주노총은 올겨울에 최악의 동계투쟁을 하겠다면서 나서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법으로 다 이게 묶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내년 4월 내후년이죠.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라가 이게 꽉 막혀서 이게 움직이도 못하는 최악의 어떤 시련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요즘 청년들은요 노조 하면 치를 떨죠. 노조는요 진짜 정상적인 노조가 돼야 돼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용자와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생산을 올려서 말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눠서 부를 누릴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은 안 하고요. 그냥 정권 흔들기 위해서 박근혜 때도 흔들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까지 내렸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자체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청년들은 지금 펑펑 울고 있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성세대인 저로서는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입니다. 다 저도 20대 이하인데 이들에게 어쩌면 미안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